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3개월, 15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는 아빠가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엄청 책을 사줘야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평생 책을 좋아하게 될까? 많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책 육아에 대해 이렇게 오해합니다. 책을 많이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장난감처럼 책을 쌓아놓고 틈날 때 화면 대신 책을 넘겨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책의 양만 늘려서는 독서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행동으로 책을 보여주고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과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며 함께 읽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실제 학계 연구에서는 대화형 독서나 공유 독서처럼 아이와 주고받는 방식이 어휘, 언어 이해, 정서 발달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모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구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면 아이의 어휘와 표현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책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며 결국 평생 독서 습관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 학계와 소학과 권고문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유 독서와 부모의 반응적 대화는 영유아의 언어, 정서, 읽기 준비에 직접적인 이득을 줍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장난감보다 저와 함께 책 한 권을 꺼내와서는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저는 그동안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제가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단순히 읽어주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아이가 말하면 그걸 한 단계 늘려주고 그리고 아이가 관심 보이는 사파나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 주었죠. 그 결과 한 달 뒤 아이가 책을 들고 와서 스스로 페이지를 가리키며 아빠 여기 공 하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이게 말문트는 실제 순간이구나 하고 울컥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 연구가 말하길 공유 독서와 대화형 독서는 아이의 어휘와 표현을 크게 늘리고 특히 말이 느린 아이에게 더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도 영유아기부터 책 읽기, 읽어주기를 권장하며 이 활동이 언어, 정서, 인지 발달에 기초를 만든다고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3가지 실전 방법을 아주 구체적 문장과 행동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의 읽는 태도. 자연스러운 음성, 표정, 손짓, 아이의 관심을 끄는 한 행동. 두 번째, 대화형 독서, 질문, 기다림, 확장하는 구체적 방법. 세 번째, 일상에 녹여내는 하루 5분 독서 의식, 꾸준함을 만드는 실전 루틴. 여러분, 책은 지식 상자가 아닙니다. 책을 함께 읽는 그 시간이 아이와 부모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본 부모님들이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읽는 태도 하나로 달라지는 아이의 집중력과 감정 연결. 오늘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의 두뇌와 감정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읽는 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책을 꺼내서 읽어주는데 아이가 도중에 일어나 장난감을 만지거나 책장을 휙휙 넘기고 심지어는 싫어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때 우리 애는 책을 집중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못 연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의 두뇌는 단어보다 표정, 목소리의 억양, 눈빛, 제스처를 먼저 읽습니다. 아이의 뇌는 감정을 통해서만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 발달은 정서적 교류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책을 읽는 순간 부모가 감정을 실어야 아이의 언어 회로가 켜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단 한 가지 습관, 이것만 바꿔도 아이의 집중력, 공감력, 언어 이해력이 함께 커집니다. 그건 바로 감정을 담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읽는 태도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연구가 말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을 때 목소리의 높낮이, 표정, 시선에 교감이 풍부할수록 아이의 전두엽과 언어 관련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아이의 책의 내용보다 부모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 감정을 책, 즐거운 시간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무표정하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때는 그래도 읽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책을 덮어버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무서워.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다르게 읽어줬어요. 첫째, 목소리의 높낮이를 살렸습니다. 곰이 걸어요 할 때 낮고 둥글게, 토끼가 쪼르르 달려요 할 때는 가볍고 빠르게. 둘째, 표정을 함께 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할 땐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숨어요 할 땐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이듯이. 셋째, 몸짓을 보태줬습니다. 책 속의 캐릭터가 뛰면 같이 뛰고 손으로 표현하며 읽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아이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도 문장도 이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어요. 무엇보다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표정이 보였죠. 이건 단순히 재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순간 아이의 미러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즉,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 느끼며 배우는 단계가 열리는 겁니다. 감정이 함께하는 독서가 바로 뇌 발달의 열쇠라는 거죠.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실행법 3단계 읽는 태도. 첫 번째, 준비. 책을 펴기 전 잠깐 눈을 맞추세요. 우리 오늘 이 책 읽어볼까?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지금부터 소통이 시작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2단계, 표현.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느낌을 전달하세요. 우와, 토끼가 진짜 빨라. 아휴, 곰이 피곤하겠다. 이렇게 감탄사와 공감의 표현이 들어갈수록 아이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3단계, 교감. 한 페이지마다 멈추세요. 아이의 표정을 보고 어디가 재미있어? 혹은 곰이 왜 피곤했을까? 이렇게 짧고 열린 질문을 던지세요. 이건 언어를 넘어 생각을 잘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사실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아이에게는 글자보다 부모의 눈빛이 먼저 문장이 됩니다. 아이의 귀에는 이야기보다 부모의 숨결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잘 읽어주려 애쓰기보다 그냥 아이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 한 줄 읽어주세요. 그 한 줄이 아이의 평생 언어와 감정의 씨앗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읽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독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자꾸 끼어들어요. 엄마, 저건 뭐야? 왜? 저 토끼는 슬퍼해?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쉿, 조용히 들어봐. 아직 끝까지 안 읽었잖아. 그런데요, 그 순간 아이의 언어 발달은 멈춥니다. 많은 부모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책을 부모가 혼자 읽는 시간보다 함께 이야기하며 읽는 시간이 언어 발달 효과가 최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걸 대화형 독서라고 불러요. 아이에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고 대답하고 다시 확장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즉, 읽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독서, 듣는 게 아니라 느끼는 독서.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말문이 열리고 뇌가 스스로 언어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질문하기, 기다려주기, 확장해주기. 이 3가지는 단순한 독서 스킬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 사고력, 언어 감정 회로를 자라게 하는 뇌 자극법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3살 된 딸아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또래보다 말을 늦게 트고 표현이 짧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방식을 바꿨어요. 책을 읽어주던 걸 멈추고 이렇게 시작했대요. 토끼가 울고 있네? 왜 울까? 아이는 대답했어요. 슬퍼서. 그렇구나.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한테 안겨. 그렇지. 엄마한테 안기면 마음이 좀 괜찮아질까? 응. 그날 아이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화형 독서예요. 아이의 말이 늘지 않는 이유는 말할 틈을 주지 않아서일 때가 많아요. 말문을 기다림 속에서 열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실행법. 대화형 독서 루틴. 1단계 질문하기.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세요. 그림을 가리키며 이건 뭐야? 대신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맥락을 이해하는 뇌로 자랍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뇌로 자랍니다. 2단계 기다려주기.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늦는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단어 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5초, 10초, 때로는 15초도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아이에게 나는 생각할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자존감의 씨앗이에요. 3단계 확장해 주기. 아이가 한마디를 하면 부모가 그 말을 이어주세요. 아이가 강아지라고 하면 강아지가 뛰어가네. 어디 가는 걸까? 이렇게 문장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언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받는 시간의 증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말해봐라고 재촉하기보다 조용히 눈을 맞추고 기다려줄 때 아이는 내 말이 소중하구나를 배웁니다. 책은 글자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묻고 기다리고 이어줄 때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책을 덮기 전에 아이에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 한마디가 아이 마음속에 나는 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거예요. 3번째, 일상에 녹여내는 하루 5분 독서 의식, 꾸준함을 만드는 실전 루틴. 우리는 늘 이렇게 다짐하죠. 오늘은 꼭 책 읽어줘야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퇴근하자마자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정리하다 보면 책은 늘 내일로 밀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 연구팀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부모가 집중해서 함께 책을 보는 시간을 가진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자극량이 1.8배, 감정 표현 단어 사용은 2.3배 많았다고 해요.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매일 쌓이면 아이들 속에 부모와의 연결선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 연결이 결국 사회성, 공감력, 자존감, 언어 능력적으로 이어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책을 매일 읽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책 읽기는 공부가 아니라 의식이에요. 이를테면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작은 의식, 부모와 아이가 연결되는 5분의 마음 예배. 이걸 독서 시간이 아니라 마음 시간으로 바꾸면 부담은 사라지고 아이의 기억엔 따뜻함만 남아요. 실천 방법으로는 5분 독서 의식 3단계 루틴. 이건 제가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놀라울 만큼 효과가 있었던 루틴이에요. 1단계 시그널을 만든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잠자기 전 침대 옆, 조명 아래, 아침에 밥 먹기 전 소파 한쪽. 이렇게 독서 장소를 고정해두면 아이의 뇌는 이 시간,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으로 인식해요. 매번 책을 읽자고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간만 되면 아이가 책을 들고 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신호예요. 2단계 책을 여는 인사. 책을 열기 전 꼭 한마디를 나누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한테 올까? 엄마랑 오늘은 무슨 모험을 떠나볼까? 이 짧은 인사 한마디가 아이의 집중력을 3배 높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준비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는 거죠. 3단계 닫는 포옹. 책을 다 읽고 나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리고 대답을 기다린 뒤 조용히 안아주세요.
책을 닫는 순간 아이의 뇌는 정서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언어는 감정이 안전할 때 자란다. 책을 통해 느낀 감정이 마지막 포옹으로 안전하게 정리될 때 그날의 독서는 뇌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각인돼요. 한 구독자 아버지의 사연이 있어요. 퇴근이 늘 밤 10시를 넘었지만 그는 매일 단 5분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오늘 너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 한마디 뒤엔 언제나 아이의 한숨 같은 속삭임이 있었대요. 나도 아빠가 있어서 좋아. 책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감정은 평생 남습니다. 아이에게 책은 내용보다 감정의 시간이에요.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새로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단 5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책 속 한 문장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훌륭한 하루입니다. 꾸준함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 5분이 아이에게 의미가 된다면 그건 평생의 언어 습관으로 남습니다. 아이의 첫 단어가 엄마, 아빠였던 이유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이자 가장 따뜻했던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매일 5분 책 속에서 사랑한다, 괜찮다, 같이 하자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건 아이의 언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책을 한 권 꺼내 아이 곁에 앉아보세요.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 그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 언어를 바꾸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잠자기 전 엄마나 아빠가 조용히 읽어주던 동화 한 편.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 폼의 온도는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죠. 그건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괜찮은 아이야. 그 말을 이야기라는 포장지에 담아 전해주던 시간이었어요. 아이에게 책은 지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도 책을 꺼내들기 힘든 하루였다면 괜찮아요.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아이 옆에 앉아 짧은 이야기 한 줄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에요. 오늘은 아빠랑 이 한 줄만 읽자. 그리고 같이 웃자. 그 한 줄이 아이가 평생 세상을 믿게 만드는 문장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목소리가 아이 마음의 첫 번째 책이 되어줄 거예요. 그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값진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